오늘은 색법, 그러니까 처음에 심법, 심소법, 그리고 이제 심소법을 다 건너오고 심소법 중에는 오변행, 오별경, 그리고 선심소, 번뇌심소, 그렇죠? 그 다음에 부정.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그런 불선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은 부정심소까지 했고, 이제 색법입니다. 그런데 이 색법을 얘기하는데, 색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심을 먼저 얘기하고, 심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심소법, 그 다음에 색법을 얘기하죠. 그러면은 이 모든 게 심법이 중심이 되고, 심법 안에 심소법도 있고, 심법 안에 색법도 있고, 심법 안에 심불상응행법도 있고, 심법 안에 무위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이 심법 안에 있다는 얘기, 사인을 보내기 위해서 이 심법을 제일 먼저 이렇게 세웠거든. 그럼 뭐죠?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심의 무법. 마음 바깥에, 심 외, 마음 바깥에는 무법, 법이 없다. 그럼 마음 밖에 있는 법은 없다. 그럼 다 모든 게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러면 이 색법이 마음, 심법의 변현이라는 그걸 이제 우리가 그게 그 각도에서 이해가 돼야 심의 무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유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유식이라는 말을 가만히 새겨보면 오직 식뿐이고, 오직 마음뿐이고, 그죠? 유식, 요 뒤에 뭔 말이 붙어 있어요? 유식 무경. 식만 있을 뿐 그 외 식을 벗어난 외부 대상 경계는 없다. 요게 유식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불교가 이게 우리 지금 상식을 훅 넘어가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이 이야기를 오늘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저도 흥미가 진진합니다. 자, 그 중에서 지나가기 전에 오늘은 조정자님, 신마리님, 네, 잘 먹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90쪽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자, 거기 보니까 색법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색법에 색법이 있고, 이 색법에는 두 가지 뜻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색법에는 또 두 가지 둘, 셋,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죠? 자, 이제 그러면은 그게 색법을 바라보는 큰 틀의 이야기인데, 큰 틀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색법을 얘기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우리 표를 보면은
우리가 불교에서 이렇게 법수로 이렇게 백법 중에서 색법을 얘기하자면은 우리 눈. 자, 눈은 그 물질로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물질로 이루어졌네.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색. 귀로 듣는 소리. 그 다음에 코로 맡는 향, 혀로 맛보는 미, 그 다음에 몸으로 느끼는 촉.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이 물질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소리도 물질이다. 눈에 안 보이는데도 물질이다. 냄새도 눈에 안 보이지만 물질이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이 말씀을 아주 깔끔하게 과학자들 다른 생각 없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법진, 법처 소섭색,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법처 소섭색, 법처에 들어가 있는, 법처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법처의 모든 법이 아니라 법처 안에 일부는 색이다. 그러면 이제 법이라는 게 뭐냐면, 법처라는 게 뭐냐면 12처를 얘기할 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 법이 있죠. 그러면 12처를 얘기할 때는 안처, 이처, 비처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색처, 성처, 향처, 미처, 촉처, 법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12처를 얘기할 때 법처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법처에 포함되는 것 중에는 심법도 있고, 심소법도 있고, 그 다음에 심법, 심소법, 그 다음에 색법 일부가 들어가요. 색법 일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은 무위법, 그 다음에 불상응행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 법처 안에 들어가는 거는 무지무지하게 많아. 법처 안에 포함되는 거는 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12처로 나눌 때. 자, 그 중에서 이제 법처의 전부가 아니고 법처 안에 포함된 것 중에 일부분이 색법이다. 자, 이렇게 운을 띄우는 얘기만 일단 들어두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해봅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색법을 오늘 하루에 뚝딱 띄고 지나가면 좋겠는데 잘 될지는. 자, 거기에서 먼저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촉 법 해서 11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색을 얘기할 때 이렇게 색법을 얘기할 땐 11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그거를 큰 계통으로 나눠서 1, 2, 3 우리 교재 190쪽에 거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색법의 특징은 뭐냐면 변괴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변하는 특징이 있어. 색법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는 특징이 있다. 자, 제일 안 변하는 것 중에 뭐 있죠? 금 안 변하죠? 안 변하나요? 아니면은 변하나? 잘 모르겠죠. 그냥 놔두면 다른 거에 비해서 변화가 적은 것 같은데, 열을 가하면, 힘을 가하면, 그러면 그쵸? 그 다음에 세월이 가면, 오래된 금도 땅 속에서 오래 있다 나오니까 많이 이렇게 손상이 되죠. 옛날 유물들, 금으로 된 것들도 그런 손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질애라는데, 질애라는 건 뭐냐면 이 막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태클을 거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이 손이 칠판을 치고 지나가려는데 지나갔어요, 막혔어요? 자, 이게 물질은 막는 성향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소리는 소리대로 자기의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첫 번째 이게 이 색법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변하는 특징과 그 다음에 가로막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첫 번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생각해 보니까 당연하죠. 두 번째는 능조, 소조 이러는데 능조라는 건 뭐예요? 재료가 되는 거예요. 물질이 탄생하게 하는, 색법이 탄생하게 하는 재료인데 그건 뭐예요? 지수화풍. 그 여러 가지 재료들은 무언가를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는 물질. 그러면은 그 재료가 되는 거 지수화풍. 이런 것들은 다른 물질을, 다른 색을 여러 가지 색을 만들 수 있죠. 그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손, 발, 책상, 컵 이런 건 만들어진 색. 그래서 소조, 만들어진 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모든 물질. 그렇죠? 그러면 능조는 뭐예요? 지수화풍은 뭐예요? 지의 성격은 견고함. 그 다음에 물의 특징은 축축함. 그리고 불의 특징은 따뜻함. 바람의 특징은 움직임. 그런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색법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색법의 특징에는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거 볼 수 있어요? 이거 볼 수 있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볼 수 있고 마주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볼 수는 없지만 내가 그거를 상대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볼 수는 없지만 접촉이 가능해. 제 목소리 볼 수 있어요? 시각의 영역을 벗어났죠. 그런데 제 소리 귀로 상대해서 들을 수 있어요? 되는구나. 소리. 냄새가 보여요? 안 보이는구나. 맛이 보여요? 네. 이렇게 소리, 냄새, 맛 이런 것들은 안 보여. 그렇지만 그 감각기관이 이렇게 그것과 부딪혀서 그 존재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두 번째, 볼 수는 없으나 마주대할 수 있는 색. 세 번째는 볼 수도 없고 마주대할 수도 없는 색 해서 볼 수도 없고 마주대할 수도 없는, 그렇지만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색이 있어. 그거를 뭐냐면 표시할 수 없는 색법 해서 무표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표시할 수 없다. 표시할 수 없는 색.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감각기관으로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이겠죠. 그런 것 중에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은 무표색에 대해서는 다시 또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무표색을 설명할 수 있으면은 꽤 불교 공부를 하고 무표색을 설명하는 할 정도, 무표색이 뭔지가 개념이 딱 잡히는 정도면 상당히 고수죠. 무표색을 다루면은 생각보다 저게 쉽지 않은 듯합니다. 자, 오늘 그게 조금 있다가 천천히. 자, 지금은 운을 띄우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색을 바라보는데 관점 1,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변화한다. 그 다음에 막히는 특징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 이렇게 해서 변하는 특징, 막히는 특징 해서 색법의 두 가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색법은 이게 이 만드는 재료의 입장,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지수화풍, 그리고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일체의 물질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색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또 상대할 수 있느냐, 상대할 수 없느냐. 상대할 수도 보이지도 않고 상대할 수도 없지만 색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왜 이런 거 있죠? 사람이 어떤 사람은 평상시는 저 사람은 단호한 행위를 내는 어떤 기운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단호하게 기운을 쭉 뿜어내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선율이, 악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표색인데, 무표색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 무표색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외부 경계와 부딪혔을 때 그 신업과 구업이 그것 때문에 신업, 구업이 그것 때문에 선업을 내거나, 그게 있으면 선업을 내거나, 그게 있음으로 해서 악업을 내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선업을 내는 거를 선율이, 악업을 내는 거를 악율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선악을 내게 하는 특징이 되는 이 중심 힘이 있는데, 자, 이제 보세요. 이런 게 있어. 이제 여인네들이 이제 이렇게 동네에서 동네 친구들하고 어려서부터 잘 어울려서 놀다가, 그러다가 이제 동네 돌쇠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쵸?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약혼도 하고, 이제 결혼 약속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돌쇠 말고, 뭐죠? 이름이 또 뭐가 있을래나? 예? 돌쇠 말고 상쇠. 상쇠가 옛날 놀던 식으로 손목 잡으려 그러면은, 약혼을 하고 결혼하자고 하는 마음을 받아들였어. 이 돌쇠의 마음을. 그리고 결심하고 이제 정해졌잖아요. 그렇게 딱 정해진 상태에서 상세가 손목을 딱 잡고 놀자고 올 때 뭐라 그래? 안에서부터 나오는 단호한 기운이 있지. 어딜? 그쵸? 어디? 그러면서 이게 딱 끊어내는 그러면서 이게 자기의 행위를, 그쵸? 단호하게, 일관되게, 단호하게 이렇게 처리해주는 그게 뭐냐면은 약속을, 자기의 결심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신업과 구업을 움직이게 하는 축적된 힘. 그래서 이거를 개체에서 보통 무표색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기 5개를 받으려고, 비구계를 받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먹고, 그리고 그 계를 받아들입니다. 자, 그럼 제가 그 계를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잘 지키겠느냐 하면, 예,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진심으로 다짐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다짐을 강하게 딱 하고 나면, 안에서 5개와 관련된 문제에서 이제 중심 코어가 딱 잡히거든. 그러다가 5개를 건드리는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정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딱 정지시키는 힘, 신업을 정지시키고 구업을 정지시키는 힘, 작용력,
요 작용력을 불러오는 그 작용력을 일으키는 그 자리, 이거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그 작용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래서 신업으로 이 신업이나 구업이 선하게 작동되게, 청정하게 작동되게 하는 그 특징이 있는 거. 요것을 이 눈으로 우리가 표시해서 보일 수는 없지만 이 색법을 움직이는 그 특징, 그것을 무표, 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 무표색, 이 색들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밑에 11가지 색법의, 11가지 색법의 표해,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은 이제 하나는 뭐냐면, 오근 해서 안이비설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오경 해서 오진 이렇게 말하고 색성향 미초, 그 다음에 법진 해서 법처소섭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죠. 이렇게 얘기한 전부 다 한문이라서 재미가 좀 없긴 한데, 네. 그런데 이제 이 말이 뭐냐면은 범어로 돼 있는 말에는 범어로는 눈, 귀, 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 눈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추어 봄, 이렇게 그리고 조견, 조촉, 조견 이런 표현으로 이제 이게 한문으로 표현한 거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촉, 비출 조자, 볼 촉자, 조촉 이렇게 비추어 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비추어 본다는 건 작용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는 비추어 봄, 이렇게 보통 이제 법을 설하실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비추어 보는 건 뭐로 비추어 보죠? 눈. 그쵸? 눈을 이제 아니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비추어 보는 작용, 비추어 본다는 건 작용이고, 그리고 또 작용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작용이 있으려면 체가 있어야지. 체는 뭐예요? 눈. 그런데 이걸 이 경전을 가져다가 번역을 하는데 중국에는 이렇게 작용을 얘기하니까 잘 못 받아들여. 이쪽 동아시아에서는. 그래서 작용을 작용을 가지고 와서 눈을 짐작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눈으로 번역을 하고, 안, 이, 비, 이렇게 체로 번역하고 작용을 짐작하게. 눈은 비추어 보는 거고, 코는 냄새 맡는 거고. 그렇죠. 어차피 코 얘기하면 냄새 맡고, 눈 하면 비추어 보는 거고, 귀 하면 듣는 거고. 그러니까,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그러면 보기, 듣기, 냄새 맡기, 그러면 눈, 귀, 코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어로는 이렇게 부처님이 설하실 때는 작용 위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쪽에서 번역할 때는 이 체와 용, 그러니까 당체, 이 당체와 작용, 당체와 작용 중에서 부처님은 작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에 번역될 때는 체로 번역을 했더라. 그래서 번역의 패턴이 이렇게 돼서 오히려 이쪽 동아시아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메시지가 전달이 잘 되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 이 색법 중에서 그 저기 비추어 봄인데 행진 이런 말이 있거든. 이런 말, 이게 또 이제 뭐 저기 뭔 말이냐 이렇게 행진. 그럼 이제 이 행은 뭐냐면 작용이잖아요. 이 물질이 있는 곳에는 시각이 여기에서 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물질 얘기할 때 물질에는 특징이 이게 글자가 달라. 색, 수, 상, 행식 할 때의 색은 색, 수, 상, 행식 할 때의 색하고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할 때의 색이 있죠. 글자는 똑같아. 근데 포함 범위가 달라. 자, 색, 수, 상, 행식 할 때의 색은 그때의 색수상 행식할 때의 색은 뭘 가지고 오냐면은 이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할 때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촉법까지를 포함해요. 11가지를. 그러니까 오온에서 색수상 행식할 때 색 그러면은 그 색에는 11가지의 특징,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촉법, 법의 일부분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몽땅 다 포함하는 것으로 색, 수상, 행식의 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색성향 미촉법의 색은 어떤 의미냐? 2가지 의미가 있어. 색성향 미촉법의 색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은 첫 번째, 형태. 우리는 눈으로 뭔가를 볼 때 형태를 봐요, 안 봐요? 형태 보죠. 그 다음에 색깔 봐요. 형태, 색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 중에 형태와 색깔 말고 더 있어요? 더 보는 거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뭐 보느냐 할 때 간단하게 요약해서 딱 하니까 2개. 형태와 색깔. 그거 말고 더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 형태와 관련된 색을 형색, 형태 이렇게 할 때 형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형태로 드러난 형태로 파악할 수 있는 물질. 그 다음에 현색, 이게 색상이 드러남으로 해서 색상으로 파악하는 거. 보통은 이제 이 물질에는 이 2가지가 형태와 색이 어우러져 있기도 하고, 또 뭐죠? 어떨 때는 색만 있고 형태는 없을 수도 있죠. 햇빛 같은 이렇게 어떤 것들은 색깔 위주일 수가 있고, 어떤 거는 형태 위주일 수 있고, 어떤 거는 2가지가 다 어우러져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색을 보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물질 이렇게 바라보는 거하고, 물질에는 색수상 행식할 때 물질에는 11가지가 있다.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이 법처 소섭색 해서 이렇게 있다. 11가지다.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의 색 이렇게 얘기할 때는 형태와 색깔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저기 그 소리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게 이 진동수, 소리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질. 그 다음에 이게 냄새, 후각을 자극하는 물질, 미각을 자극하는 물질.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하고 촉각을 자극하는 물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런 것을 이제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행진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은 눈은 색이 있고 형태가 있는 곳은, 색이 있고 형태가 있는 곳은 곳에 이 눈은 어디든지 간다. 끝까지 간다. 그 작용이 끝까지 간다. 그 눈의 작용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죠. 형태가 있고 색깔이 있는 곳에는 다 간다. 그래서 행진, 이렇게 그 의미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야기가 좀 어려워졌나요? 이 색법을 얘기하려니까 용어가 갑자기 막 어려운 게, 그렇죠? 미안합니다. 변명을 하자면 이 어려운 말을 제가 만들지 않았어요. 애기들처럼 내가 안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자, 이렇게 이제 색의 종류가 있고,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런 종류들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거예요? 색이 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 이제 이렇게 색법을 알아봤잖아요? 그럼 이제 색이 나냐? 이 색법이 나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 그런 거 해봤죠? 무아를 얘기할 때 색법이 나냐? 이런 걸 물어보는 얘기를 했었죠? 그때 색법이란 뭐냐?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촉, 법처, 소섭, 색. 그 안에 그 다양한 것 속에 내가 있나? 항상 하나이고 항상하는, 변하지 않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게 있을 수 있나? 없죠. 그러니까 그 11가지 특징 외에는 색법이 없거든. 그럼 색법을 그냥 막연하게 색법 안에 내가 있나? 없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색법의 모든 거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렇게 별이라는 건 뭐예요? 그물에 별이를 딱 잡으면 그물이 전체가 쭉 따라오듯이 색법, 물질,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물질을 전부 총망라해서 얘기하면은 11가지. 그렇죠? 그 11가지의 특징 안에 하나이고 변하지 않는 항상한 그 무엇이 있는가? 그런 특징을 담아내는 것이, 그런 게 있나?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정밀한 사유를 할 때 이 11가지의 분류법이, 이 색법을 11가지로 보는 법이 이게 쓸데가 없는 것 같은데 쓸데없는 게 아니죠. 이렇게 자세하게 관상을 하는데 몹시 도움이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거는 물질은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자, 돌멩이도 이 물질로 봐요. 11가지 범주 안에서 해결라. 금덩어리도 이 안에서 해결라. 그렇죠? 그러면은 모든 물질을 11가지 이 분류법으로 환원시켜요.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모든 가치가 빠진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의 물질을 바라보는 특징이 생겨요. 그렇죠? 물질을 물질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안목을, 그 코드를 잡는 거예요. 자, 이제 일체 유심조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그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우리가 그 얘기를 좀
하고,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이제 이거 감각 중에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시각적으로 마음에 안 들고 청각적으로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줄 수 있는데, 후각적으로 마음에 안 들고, 그쵸? 이러면은 이제 꽤 곤란해지죠. 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이 셀까 약할까? 세지. 근데 좀 눈에 거슬리는 거 봤다고 내가 죽어요, 안 죽어? 귀에 거슬리는 거 좀 들었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후각으로 안 좋은 거 맡으면 죽을 수 있어, 없어? 미각으로 안 좋은 거 맛보면 죽을 수 있어, 없어? 이게 DNA로 이렇게 물려받은 게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은 후각과 미각과 관련해서는 마음에 안 들면은 몹시 싫어하거나 다시는 안 보거나 이런 이게 에너지가 나와야 안 나와? 그쵸?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들면은 되게 이게 괄호 바깥으로 딱 쳐버리는 게 있거든.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런데 다시 거기에서 구별을 해요. 후각적으로 불편은 한데 위험하지 않은 것과 후각적으로 미각적으로 불편하면서 위험한 거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동일 처리해서 한 덩어리로 보통 처리하는 버릇이 있거든. 그러고 있을까, 안 그러고 있을까? 한 덩어리 처리하는 게 있죠.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은 불편하지만 위험하지 않은 거를 시각적으로 불편한 것과 한 묶음으로 쳐주고 청각적으로 불편한 것과 한 묶음으로 처리하면은, 자, 우리가 꼴을 좀 봐줄 수 있는 영역이 좀 넓어질까, 좁아질까? 우리가 이 선을 이렇게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예요? 후각과 미각은 이게 잘못 접촉하면은 생명의 위협이 직결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과민 반응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과민 반응, 세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세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우리가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인생의 무리를 초래할 때가 있지. 그쵸?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정리하고 경험을 정리하고 그래서 바구니를 다르게 후각 정보와 미각 정보에서 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바구니를 같은 바구니에 담지 않고 분류해서 눈으로 봐서 불편한 거, 귀로 들어서 불편한 것과 한 묶음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으면은 삶의 영역이 한결 여유가 있겠죠. 이건 자기 정리가 좀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이야기할 덩어리가 크니까 조금 일찍 쉬고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